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늘 새벽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보육센터에서 영아 3명과 성인 2명이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내 공립학교들의 인종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입학생 선발에 무작위 추천 방식이 도입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학교에 배치된 보안요원의 부적격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KCS가 낙후한 내부 수리 공사비 모금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불법 체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는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의회 차원의 입법화를 강력히 예고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면허 없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뉴저지법에 따르면 최소 비이민 비자 신분은 갖춰야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구상 중인 법안은 현행 규정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서류 미비로 인해 거주지를 증명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신분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전 목적으로만 제한시키는 특별 면허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수차례 추진되어 왔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스위니 의장 역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보육센터에서 영아 3명과 성인 2명이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40분경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메이신 보육센터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갓 태어난 영아 3명과 성인 2명으로 칼에 찔린 외상으로 응급실로 급하게 후송됐습니다. 용의자는 보육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52세 여성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육센터 지하에서 왼쪽 손목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이 증거물로 채취됐습니다. 용의자는 태어난 지 3일 된 영아와 이제 막 한 달 된 영아의 흉부를 칼로 찌르고 20일 된 영아는 얼굴 여러 군데 외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를 말리려던 동료 직원은 흉부를 수차례 칼로 찔렸고 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생아들의 부모 중 한 명이었던 남성은 다리를 찔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영아 3명과 남성은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성은 수술을 거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사건 당시 보육센터 내 9명의 다른 영아와 그 부모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더 많은 피해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데다가 갓 태어난 영아까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인근 한인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추방 유예나 행정적 종료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부가 또다시 추방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판사들의 추방 재판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판사들이 추방 재판을 기각할 고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이고 매우 국한된 상황에서만 행정적 종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지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적 종료를 명령해도 되는 상황은 정부가 추방 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민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절차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특별히 인도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이민판사연합은 행정부가 또다시 판사들이 추방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 이민 판사들을 추방 재판 종료 건수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전국이민판사연합은 판사의 권한 침해라며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 이민 판사들을 추방 재판 종료 건수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전국이민판사연합은 판사의 권한 침해라며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돼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 해고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관행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체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로리 랜스맨 뉴욕시 의원과 저소득층 인권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체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랜스맨 시의원은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데이터는 명백한 인종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무임승차로 체포된 주민 총 5만 5,637명 중 약 90%가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집중돼 유독 유색인종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수색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해 나이, 인종, 성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시경 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가 많이 이루어지는 역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 과거 교사 자격증 시험에서 불거졌던 인종차별적 문제들로 제기된 소송의 벌금으로 16억 7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공립학교가 지원 학생들의 성적이나 출석률 등을 보고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왔던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내 공립학교들의 인종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입학생 선발에 무작위 추첨 방식이 도입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브루클린 15학군 내 중학교 입학생들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토록 하는 인종 평준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입학생 선발 무작위 추첨 방식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인종 불균형이 심한 학군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브루클린 15학군 내 중학교 11곳은 2019년 가을 학기부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입학생을 뽑아야 하며 전체 입학생의 52%를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가정의 자녀, 영어 부족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브루클린 15학군은 뉴욕시에서 중학생들의 인종 불평등이 가장 심한 학군 중 한 곳으로 거주민 학생의 45%가 흑인이지만 MS 51 중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81%가 백인입니다. 반면 나머지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가 흑인 등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시는 인종 평준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식 입학 제도를 채택하는 학군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공립학교에 배치된 보안 요원의 부적격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위원회 담당 변호사 루이스 플로라를 전격 해고하는 한편 그동안 시의회와 맺고 있던 학교 안전협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스 우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담당 변호사가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교육위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사 타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어프로브도 안 난 상태에서 이미 학교의 슈퍼인텐던트라든가 학교의 자기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미 학교에 위험하게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였고요.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의회가 9명의 학교 보안요원을 선발하는데 부적격자를 선발 배치했다며 시의회가 보안요원을 선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안전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시의회는 교육위원회와 계약에 따라 올해 초 9명의 보안 요원들을 선발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등의 기본적인 조사 없이 부적격자들을 고용해 교육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는 등 무리를 일으켰으며 지난주 2명의 보안 요원이 퇴출됐고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퇴출된 보안요원 로렌스 루는 현직 시의원인 헨리 루의 동생으로 과거 경관들이 연루된 연쇄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통경찰관 출신의 다른 보안요원은 신원조회 결과 지난 1993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파크 타운 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정복 경찰관을 3개 공립학교에 파견해 학교 순찰과 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대 한인 종합 커뮤니티 센터인 KCS가 낙후한 내부 수리 공사비 모금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완료한 KCS 커뮤니티 센터. 3만 5천 스퀘어핏이 넘는 회관 내에는 공공보건이나 직업훈련, 시니어 센터, 방과후 교실, 대형 연회장이 갖춰져 지역 한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받아 간단한 내부 수리를 끝마쳤지만 회관 건물에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1차 수리와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마무리 공사 비용에는 자그마치 1,07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중 450만 달러는 시정부의 보조금을 약속받았고 현재까지 KCS의 모금으로 마련한 금액은 150만 달러로 나머지 470만 달러를 모금하면 1차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중 주 정부에서 20만 달러 지원 통보를 받아 모금이 필요한 금액은 450만 달러. KCS는 나머지 금액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플러싱 클리어뷰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번 자선 골프 대회 참가비는 120달러로 KCS 수리가 끝나는 회관 건물 내부에 후원자들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동판을 새겨 기념하게 됩니다. KCS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회관을 마련하고 싶다며 한인 2, 3세에게 1세들의 정신과 자산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 내구성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안전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메이커 1위와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2018-2019년도 차급별로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과 탑 세이프티 플러스를 선정한 결과 현대차 10종과 기아차 9종이 각각 이 등급을 받았다고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운전석 오버랩 프런트, 측면 충격, 지붕 강도, 운전자 머리 보호 등 충돌 내구성 테스트와 헤드라이트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 등급을 선정합니다. 현대차는 소나타가 중형차 탑 세이프티 플러스를 받은 것을 비롯해 산타페, 산타페 스포츠, 투싼 코나, 엘란트라, 엘란트라 GT, 엑센트 등이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카덴자, 소렌토, 스포티지, 소울 니로 하이브리드 등이 탑 세이프틱 또는 탑 세이프틱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은 제네시스 G80과 G90도 탑 세이프틱 플러스를 획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일본 브랜드인 토요타, 스바루가 각각 8종, 혼다 7종, 마스다 6종, 렉서스와 닛산, BMW 5종 순이었으며 볼보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각각 3종, 아우디는 2종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건물주나 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빈발하면서 한인 업주들이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합의뿐인데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려 금전적 피해를 입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 씨는 몇 년 전 공익소송에 휘말려 $10,000를 배상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는데
이후 법에 따라 주차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가지고 다 고쳐놨거든요. 네. 다 제대로 다 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20일 내에 가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가 무조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몇만 불 그냥 들어오죠.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최소 보상금과 원고 변호사의 비용을 보장하고 있어 이를 수익으로 여겨 장애인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발생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 씨와 같이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은 올해에만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한인 업주들도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섯 가게라든가 10가게를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고문 변호사한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단체적으로 해서 공익소송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일단 소송에 걸려 법원의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업주들은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최소 $4,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 방법도 사실상 합의밖에 없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0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합의 볼 때는 4,000불 이상으로 합의를 많이 봐요. 왜냐면 그쪽도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는 비용들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000불 이상으로 많이들 합의를 보죠. 전문가들은 특히 리커스토어의 경우 기본적인 주차장 장애인 구역은 물론 가게 안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업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며 평소 관련 법안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을 벌여 용의자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LA 남쪽 컴프턴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돌입해 용의자 30여 명을 체포하고 피해자 10여 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피해자 가운데 텍사스에서 납치된 16살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며 현재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인신매매 특별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범죄자 510명을 체포하고 56명의 피해자를 구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임시 수용소에 격리 구금된 아동을 데리러 간 40여 명의 불법 체류 보호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하면서 ICE가 불법 체류 신분의 보호자를 추적해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ICE는 이번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 중 범죄자는 12명이고 나머지 29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스쿨버스 운전자의 범죄 기록 조회와 지문 채취 등 시 공무원과 동일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자가 체포 기소될 경우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교육국은 자체적으로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채용 과정을 조사한 결과 100여 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속도 제어 시스템 PTC 설치를 이유로 수십여 편의 열차 운행을 내년 초까지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트랜짓은 불편을 겪어야 할 승객들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요금을 1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랜짓에 따르면 오는 10월 14일부터 노스이스트 코리도, 노스저지 코스트, 모리스, 엑세스, 몽클레어, 분튼, 메인, 버겐 등 대다수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축소됩니다. 그동안 남자는 녹색, 여자는 노란색으로 구분해 발급해왔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할인 메트로 카드가 남녀 구분 없이 흰색 디자인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뉴욕시 전철 안내방송에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없애는 등 성 중립적 표현, 규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일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